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나스닥 같은 경우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증시에 큰 호재성으로 발생이 되었고, 실제로 의류, 중고차, 전자제품 등 각종 중국산 비중이 높은 제품들조차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세 영향이 없었다라고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직전 영국에서 이어진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자,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진핑과 트럼프의 승인만 남았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좋은 호재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이라크의 미 대사관 일부 인력들이 대피 준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결국 하락하고 반대로 원유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는 증시 악재가 출현하고 말았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단기적으로 CPI나 아니면은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내려오더라도 결국 원유 가격이 올라오면은 내년, 다음 달, 뭐 다다음 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이 물가가 오를 수 있어라는 우려감에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원래로 실제 이 CPI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가격도 많이 하락이 진행됐고 특히 휘발유 가격 정도가 많이 하락이 진행됐었는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 호재가 아니죠. 추가적으로 이 중동발 악재는 항상 호르무즈 해협을 잘 봐야 되는데 이란이 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부터 국제유가는 다시 한 번 더 80불, 1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이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자 고점 한번 높이로 올라갈 구간 내에서 약간 조정이 나왔어요. 즉 자 나스닥이 계속 상승이 이어져야 되는 데 있어서 자 지속적으로 고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구간. 하지만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 이거 별로 좋지는 않은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구간에서 결국 본인이 어제처럼 좋은 호재, 1+1 호재가 터졌을 때 위에 있는 추세 상단을 돌파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4시간 봉 말고 1시간 봉으로 볼까요? 1시간 봉 기준에서 현재 20일선, 50일선 모두 밑으로 이탈을 하고 하회하고 있는 순간인데 사실 직전에 이 상승세를 보면은 자, 대부분들이 이 밑에 이 224일선 부근을 지지받고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 제대로 추세를 마지막으로 그어보면은 두 번째 기준으로 실제로 이 구간까지 21,50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한 번 더 존재한다. 이 구간은 어디 21,800포인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21,600포인트, 21,6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은 적조로 21,000포인트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증시를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출현했고 실제로 피보나치 기준에서도 1.168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락이 출현할 때 실제로 이 구간을 우리가 하나의 상승으로 볼 때 실제로 이 되돌림 파동이 21,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출현할 수 있고 한 번 더 국제 정세가 차가워진다면 그 아래 부분인 20,000포인트 초반까지도 즉 현재 나스닥은 하락이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크게 보면은 마이너스 6에서 8%까지도 쏟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직전에 무조건 그냥 상승한다 하고 보다가도 말도 안 되는 악재로 결국 되돌리긴 했지만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로 주가가 마이너스 이렇게 15%씩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증시를 대응할 때 요즘은 매일매일 손절가를 필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서 결국 아직 크게 밀린 부분은 아니고 당장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외칠 구간도 전혀 아니에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직전에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만 그어봐도 자 박스권만 그어봐도 사실 언제부터 이 6월 초부터 시작되던 본인의 추세 그리고 직전에 이렇게 지지받았던 이 추세하단부 이탈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28,800, 27,700, 21,7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조금 더 쏟는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이 0.7% 정도까지는 이탈을 해도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보다 크게 쏟으면은 약간 우리가 우려되는 순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자, 일본 기준에서 나스닥이 본인의 추세를 타고 한번 온다고 하면은 실제로 한번 눌렸다 가도 돼요. 한번 올렸다가 눌렸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가는 구간, 이게 21,000포인트. 그럼 여기까지 하락이 진행된다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3%이 정도 하락은 주고 가도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대신 우리가 이 구간 21,000포인트대까지 하락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700포인트 이탈할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가자. 자,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이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최근 5거래일 이내에 강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부분이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굳이 막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는 없겠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적으로 145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날도 145불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나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추세 141불대까지 하락한 상태로 결국 현재 단기적으로 동일하게 이 추세 하단은 이탈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 강하게 이탈하고 오늘 본장에서 142불, 140불을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 밑으로 조금 더 하락을 열어놓고 대응할 예정이에요. 최대 138불에서 135불까지는 우리가 하락의 대응을 열어놓고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단기 15분봉을 보면은 자, 고점을 계속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 높이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쌍고점 패턴 내에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 단기 15분봉 내에서 이평선 모여가고 있는데 결국 이평선이 모이고 나서 위로 치지 못하고 밑으로 쳐버린다면은 어느 정도는 쏟아내 각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대신 아직 1시간봉 기준에서 과거 바이 신호, 매수 신호 떴고 아직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역시나 매도할 구간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는 XXX도 동일한 구간에서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란색 추세선 어디냐면은 직전에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속적으로 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던 이 추세선 있잖아요. 이 추세선을 지지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의 하락으로 인해서 막 당장 전량 매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지면 그때서야 매도를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전제부터 5월 30일부터 이어지던 단기 상승 추세가 이탈한 구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정을 봐야 되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대략 마이너스 3% 정도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XXX 기준에서는 현재 기준에서 대략 21불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9% 정도 떨어지는 뭐 19불에서 대략 19불대, 18.8불대 해당 구간, 즉 이 추세 하단까지 하락할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있어서 XXS는 사실 여기서 어제 분석 드릴 때 한 번 더 하락이 출현하면서,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 번 더 이 5파동 하락 파동이 진행되면서 하락이 종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승 파동, 하락 파동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본인이 다시 올린다면은 당장 올린다기보다는 지지라인 한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지라인을 이런 식으로 형성하면서 추상단을 돌파하는 이 그림 나와주면 될 것 같고, 자, 장중에 대략적으로 오늘 이렇게 상승이 출현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불대까지는 단기 반등이 출현할 수 있다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좀 아쉽죠. 아, 참. 테슬라가 1시간봉 기준에서 그리고 15분봉 기준에서도 모두 현재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은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이 박스권 구간이랑도 동일해요. 이거 15분봉 기준에서 현재 셀 신호 발생했네요. 또 실제로 1시간봉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15분 기준에서 현재 ABC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50일선 지지받고 있는 모습 너무 좋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세 내에서 고점을 높여나갈 가능성 존재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PPI 결과값이 달아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무조건 지지받아야 되는 지라인은 320불입니다. 320불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결국 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상승 추세를 이탈하게 되는 0.68까지 이탈하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하락이 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자, 현재 구간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추세 지지받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더
전자줄 리테스트 290불, 280불 때까지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테슬라를 이 구간에서 너무 높게 무리해서 매수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320불하고 315불 이탈할 때마다 비중 강하게 축소하시면서 이끌고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더리움이야 뭐 굳이 아직은 괜찮고 아이온큐가 좀 답답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불, 38.5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속적으로 일단 홀딩하면서 가보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구간에서 본인이 결국 이 위에 있는 매도 물대를 잡아먹고 나서 위로 치고 올려야 되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 구간 현재 구간 봐야 되는데 결국 현재가 대비해서 이 밑에서 지받고 있는 추세 하단불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쏟아질 가능성 아이온큐 염두하면서 조심해서 대응하자. 자, 어제 리기티 컴퓨팅이나 자, 퀀텀 컴퓨팅 등 어제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모두 상승세 반납하고 있는 구간. 하지만 리기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12.5불 추세 지라인 하나 지지받고 있다. 이거는 너무 좋은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두 번째는 여기도 지지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쉽다. 그래서 10.5불 지지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지켜볼 예정이에요. 추가적으로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어제 본인이 돌파했어야 되는 136불대를 드디어 돌파한 구간이긴 해요. 이거 돌파해놨으면 이제는 지지받고 올려야죠. 자, 직접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놨고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탈했다,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실제로 본인이 돌파했어야 되는 모든 추세 상단 부분을 돌파해 놓은 구간이기도 해서 이 추세 내에서 돌파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받고 있는 곳이 136불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보면서 140불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왜냐면 이 선부터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140불, 150불, 160불까지 상승을 열어놓고 대응할 예정이기는 하나 반도리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상단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134.5불 이탈하게 되면은 이 130불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오늘 이 정도로 분석 드렸고, 사실 조금 시장이 별로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결국 이 위에서 추세를 올리지 못한다면은 엔비디아가 상승 쇠경 패턴 내에서 결국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 언제나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이럴 때 있어서 결국 하락은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 매수와 매도를 잡아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모두 지지라인과 손절가를 좀 지지라인을 모두 안내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들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해도 된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가입자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드릴 때 있어서 이 구간마다 스탑로스나 아니면 매도가를 설정하시면서 8.5불까지는 홀딩하고 8.5불 이탈하면은 매도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레코시든주 같은 경우도 사실 10%대 상승, 퀀텀 사이도 10% 상승. 근데 결국 상승세를 좀 되돌리면서 아쉬운 구간들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방금 안내드렸던 텔레그램 멤버십 등은 실제로 매일매일 멤버십 가입자분들을 통해서 핵심 종목 차트 분석, 매크로 데이터 분석, 옵션 데이터 분석, 방향성 및 중장기 시황 분석, 실시간 증시 매매 및 이벤트 대응 등 여러 가지 진행드리고 있어요. 월 3만원, 하루 1,000원 꼴로 제공되는 핵심 인사이트 많이들 가입하셔서 도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신규 유원자 혜택 기념으로 네이버는 현재 만원 할인된 19,500원에 가입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